11월 19일 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시도당 연속 전략회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이심 감금 독중투쟁 1330일째가 됩니다. 1330일.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좌파 독재 끝이 말로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보수도 내려놓고 건국 대통령, 북강병 대통령도 다 내려놓자 탈보수, 탈이념화를 선언하고 광주 5.18 묘지에 가서 석고대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며칠 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무엇을 사과를 합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당의 대권 후보, 당내 대권 후보라고 얘기하는 세 사람, 유석열을 비롯한 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들이었습니다. 즉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탄생시킨 부역자들이고 그들이 탄생시킨 정권이 그들 말대로 파쇼의 행위를 하도록 만든 그러한 자들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문재인 파쇼 정권을 만든 장본인들,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정말 그때 뭔가 인식을 잘못했다라는 자기 반성이 먼저지 않습니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탄핵의 강을 건너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제 덮고 가자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아직도 옥중에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면서 투쟁하는 그분이 계신 상황에서 탄핵의 강이 묻힌다고 생각합니까? 이 문재인 파쇼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그 중요한 정책들을 다 뒤집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배기, 지금 김해 신공항 폐기,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이것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프랑스 전문 기관들이 와서 정밀 심사를 하고 가덕도는 그 심사에서조차도 제일 꼴찌를 했는 지역인데 김해 신공항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보완을 해서 확장해서 쓰자. 그러면은 4조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밀양 김해 가덕도, 밀양 가덕도의 경우에 그 배에 돈이 들어간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특히 가덕도는 10조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잘 모른다는 입장이에요. 국가의 국책사업을 이런 식으로 뒤집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4월에 있을 보궐선거에 대한 매표 행위입니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김종인 영감 같은 뇌표 행위에 동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보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원칙을 벗어난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유권자,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뿐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배신하는 행위였다면 김종인의 지금의 행위는 대한민국 아픈 국민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아픔을 가중시키는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유권자 국민들께서도 이제 국민의힘을 버릴 때가 됐습니다. 김종인은 국민의힘의 대표가 아니라 좌파들의 앞제비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종인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다 무너지고 체제가 침탈당하고 역사가 뒤바뀌고 국가의 예산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데 입 쳐닫고 있는 국민의힘을 국민들께서 이제 버려주십시오.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버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제1야당이니까 기대를 갖는 그러한 기대는 이제는 접어야 됩니다. 지역의 유불리를 떠나서 전문가의 의견도 경제성도 무시하는 이러한 손바닥 뒤집기식 자기들의 성추행에 의해서 생긴 보궐선거 또 다음에 있은 대통령 선거의 지역 갈라치기를 통해서 집권을 해보겠다는 얄팍한 좌파들의 노름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20년간을 우려먹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겁한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나라고 정의를 위해서 투쟁을 했던 나라고 그것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얄팍한 정치꾼에 의해서 더 이상 흔들리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수법적 개정안이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추미애를 똑바로 보시면 다음 공수처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검찰 개혁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이런 식으로 법치를 무너뜨리라고 어느 국민이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와 같이 추미애를 잘 아는 사람은 예측을 했습니다. 공수처장을 놓으면은 제2의 추미애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미애가 국민의 마음을 읽습니까? 국민이 분노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추하게 행동하고 있는 추미애를 우리는 새로 만들어질
야당 의견을 배제한 공수처장의 권력 만명을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할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좌파들은 국민들을 정신없게 합니다. 파쇼들은 국민들을 정신없게 하는 거예요. 왼쪽이 터지면 오른쪽 더 크게 터뜨리고, 오른쪽 터지면은 위를 더 크게 터뜨리고,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그들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이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내 스스로가 투쟁의 대열에서 낙오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스스로가 대한애국당 창당의 그 창당의 초심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당 지도부부터 고민하고 고뇌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우리 말고 투쟁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이 투쟁을 접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그렇게 망해갑니다. 당대표로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투쟁에서 하기 힘든 사람들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걸고 그런 활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4년 동안 수없는 음해와 분열의 세력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 남은 투쟁 세력이 우리 공화당인데 우리 공화당 조직조차도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제가 당대표 하는 한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고 당원 동지들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일반 만들어져 있던 그러한 구태의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투쟁하지 못하면은 함께 할 수 없는 정당이에요. 당에서 지금의 좌파 독재 정권 보수를 버리겠다고 하는 국민의 힘하고 싸우기도 정말 벅찹니다. 매주가 아니라 매일 투쟁을 해도 모자랄까 하는 상황인데, 민원실에 좋지 않은 민원들이 당대표한테 들어올 때 당대표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앞으로 가능하면 모든 민원사항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우리 공화당조차도 자유우파 국민이나 당원들을 속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투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단히 당당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공화당의 모습에서는 정의롭고 진실되고 당당함이 있는 그러한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허평한 상임 고문님께서 힘드시지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상임 고문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전임 대표를 중심으로 제가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시적절하게 잘 하고 있다 하는 걸 느낍니다. 그때 이슈에 맞게 정치적인 이슈를 꼭 집어내서 현장에서 정치적인 투쟁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좀 침체되었던 서명대가 이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서울시당도 그동안에 이제 제대로 못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는 서명 활동을 하고 있고, 각 시도장들도 열심히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조직위원장을 하루빨리 다 임명을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당이 국민 속으로 저변에부터 조직이 확산되어 들어가고, 우리 공화당의 목표와 투쟁 내용이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그 중심이 바로 조직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당에서도 아주 애를 쓰고 있고, 시도위원장님도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시도위원장들이 좀 더 합심해서 하루빨리 모두 임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우리 공화당의 진정성이라든지 그 투쟁력은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 힘이 저들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보수의 가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힘을 갖는 정당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 하루빨리 구출하고 자기들 지키는 그런 중심 정당 역할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정책 사정이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당 사정에 의해서 아마 1월달 이후로 좀 연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현재 밖에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시민단체들이 지금 당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3개 나온다, 5개 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국민의힘당이 보수 태극기 국민들의 지지가 그전과 달리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국민당에 대한 지지를 우리 공화당이라든가 이런 새로 만들어진 시생 정당들이 과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에서도 심기일전해가지고 잘 이것을 여론을 모아가지고 어떤 중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지금 국내도 그렇고 또 미국 대선도 그렇고 울려서 상당히 그 선거판이라든가 국내 정치판이 그 속도로 굉장히 크게 그전과는 달리, 지난번에 우리가 4월 3일 보궐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선거라는 것이 굉장한 변수라든가 태풍이 밖에서 몰아치고 국내적으로도 지지 세력이 완전히 요동치고 판이 뒤집혀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 당이 어떤 입지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가 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그 보수에서 분열주의자들이 다시 또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중요한 보수 분열에 또 보수 괴멸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또한 그 주위에 몰려있던 분열자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우파의 접통으로서 우리 공화당은 보수의 중심을 지켜왔고 앞으로 지킬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현재 조직위원장 등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뚜벅뚜벅 그 중심을 향해서 잘 진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 현황을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위원장 및 당의 위원장 현황입니다. 조직위원장 이제 109개 지역구에서 선임이 됐고요. 당의 위원장은 18개 지역구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조직위원장, 당의 위원장 교육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단계 격상 문제로 선관위에서 50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과 연수 금지까지 고려하고 있어서 추후 다시 결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회 관련해서는 11월 21일 날 대구 집회가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폐지와 관련한 문재인 퇴진 규탄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대구 바늘당 동아술팽 앞에서 13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29일 날 유경수 여사 그 단신제를 옥천생가에서 일부를 11시에 진행하고 2부는 대전역에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12월 5일 날 김장 단거기 행사를 대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지 건강한 과학을 수행해야 돼요. 한 가지는 우리가 직접 당면하고 있는 공산주의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를 하고 계속 이것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은 빈곤을 타파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경제 재건을 서둘러야 돼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달성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한국마다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3천만이 전부 정치일에 협력함으로써 그 뭉쳐서 전체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굳건한 그런 결의와 또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첫째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이거예요. 국민이 통일이 되지 않고 분열이 되고 국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일당 유사시에 있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면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후에라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를 들고 학생들이 거리에 뛰어나와서 그것이 4.19 정신이라고 이렇게 떠든다면 그야말로 4.19 정신을 더 이상 더 모독할 하는 그런 것이 없을 뿐더러 이 왕조제와 호수는 우리가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불철주야 산을 깎고 바다를 나와 쌓아올린 땀의 결정이며